자, 다시 우리가 60도라고 하는 60분법이 있어. 우리가 몇 도 하는 건 60분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포도법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라고? 60 곱하기 1도라고 생각을 해서 1도가 몇 분의 몇 파이? 180분의 파이. 그러면 얘를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해서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자, 또 뭐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45도라고 하는 건 45 곱하기 1도라고 생각해서 45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해서 4분의 파이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분의 2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해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3분의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해라고 했죠. 다시 지금 몇 도라고 하는 60분법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럼 120도라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이거까지 이야기하고 끝냈죠. 이거 지금 바꾸는 이 과정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부채꼴에서 자, 여기 반지름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를 섹타라고 할게. 근데 섹타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섹타 라디안, 즉 포도법으로 중심각이 표현되어 있었을 때야.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이라고 하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R 섹타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섹타. 여기서 섹타라고 하는 건 몇 도 이게 아니라 몇 분의 몇 파이라든지 또는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자, 그리고 R 섹타가 L이니까 2분의 1 R L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신에 중심각이 포도법으로만 표현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몇 도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포도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자.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와야 해서 자, 10도입니다. 10도. 자, 1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0 곱하기 1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1도는 몇 분의 몇 파이? 180분의 파이. 즉 1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18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분의 5파이라는 게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돼? 12분의 5파이 곱하기 뭘 해주면 돼? 파이분의 180도라는 걸 곱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래서 75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40도라는 게 있습니다. 240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40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는 걸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638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도 봅시다. 6분의 7파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파이 30 파이니까 또 마이너스 210도가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60분법을 포도법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포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쭉 풀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중심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이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9파이인 반지름의 길이와 넓이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채꼴이 뭐예요? 이렇게 지금 부채꼴이 있어. 그러면 여기 중심각이 지금 몇이야? 4분의 3파이가 된다는 뜻이지. 그치?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파이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찾아보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L은 R 섹타. 지금 섹타라고 하는 중심각이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4분의 3파이가 9파이가 되어주면 되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파이 약분 A는 9 곱하기 3분의 4에 의해서 12라는 게 나오겠네. 맞지? 말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는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2분의 1 R 내를 쓰든지 또는 2분의 1 R 제곱 섹타를 쓰든지 그거는 그대들의 자유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해보자. 2분의 1 그냥 R이 지금 12였으니까 12. 그 다음에 L로 써볼게요. 9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54파이. 따라서 A는 12, B는 54. 자, 숙탁 하나 해볼게요. 353번 해보세요. 뒤에 도라는 말이 없는 거는 얘는 지금 호도법으로 중심각이 표현되어 있는 상태야. 자, 지금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2라고 나와져 있죠.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R 섹타가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3분의 2 R이 되겠네. 그러면 즉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야? 12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R 플러스 3분의 2 R은 12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2R이야. 그치? 3분의 6이니까 3분의 8 R은 12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R은 얼마가 돼요? R은 12 곱하기 8분의 3을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9가 나오겠죠.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지. 방법은 여러 가지야. 2분의 1 R제곱 섹타를 해볼까 이번에? 2분의 1의 R의 제곱은 2분의 9의 제곱. 섹타는 3분의 2라고 되어져 있지. 그러면 다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81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3, 2 이거니까 4분의 27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호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호의 길이는 R 섹타,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섹타는 또는 2분의 1 RL이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해 안 되시면 바로 질문을 좀 하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자, 이번에는 문제를 보니까 졸리면 뒤에 펴서 하셔도 되고. 자, 둘레의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부채꼴을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지름하고 어쨌든 부채꼴의 중심각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를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놔둬요. 그러면 여기도 R이 되겠죠. 그죠? 근데 둘레의 길이가 뭐라고 되어 있지? 12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12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서 뭐였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든지 또는 2분의 1 Rn. 그러면 넓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2분의 1 R에 12-2R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하면은 마 R 제곱 플러스 6R이 나오게 돼요. 자, 2분의 1을 곱한 겁니다, 지금. 그지? 그러면 R에 관한 2차 식이 나왔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넓이가 최대라고 그랬지. 즉 2차 식의 최대치수 문제로 바뀌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줘야겠지. 그러면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6R 반전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즉 R마 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죠. 맞지? 즉 R이 몇일 때 R이라는 값이 3일 때 넓이의 최대가 9가 나오는 거지. 맞지? 그러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즉 R이 몇일 때였어? 여기가 3.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어야 돼요. 최대이만. 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12-6을 빼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6이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때 뭘 구하라고 했어? 중심각의 크기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중심각은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6은 3 세타. 따라서 중심각은 뭐가 돼? 2 라디안이 되게 되는 거지. 자, 상치를 한번 해봅시다. 상호 7이죠. 네. 그놈의 산술기의 방식. 여기가 제일 시원해서 앞에 더워. 에어컨 바람이 앞에까지 안 오는 것 같아. 너무 쉬워가지고 지금 빨리 풀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거구나. 어허.
자, 우리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2분의 1 R를. 그러면 2분의 1 반지름은 R, L은 이렇게 하면은 4라고 놓쳐요. 그러면 여기서 호의 길이 L은 뭐가 되죠? R분의 8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분례야 부채꼴에서 자 반지름 R, 호의 길이는 R분의 8이지. 그럼 싹 다 해볼까? 그러면 2R 플러스 R분의 8이죠. 자 이거의 최소야. 근데 R이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되지. 즉 양수 더하기 양수의 최소값 산술기야 2 루트 둘의 곱 16. 그래서 절대 이게 있다고 그 애들이 산술기하러 푼 건 아니죠. 이 문장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지. 절대 저기 해결 전략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의 삼각함수를 위해서 맛보기를 한 거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좌표상에서 삼각함수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삼각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그지?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A, B, C. 왜냐면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되죠? C분의 B가 되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가 되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평면상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평면상에서는 기준이 되는, 너무 손이 삐뚤어졌어. 그냥 그런 것도 하세요. 자, 평면상의 기준이 되는 선은 X축의 양의 방향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P라는 점을 우리가 편의상 X, Y라고 놓을게요. P라고 하고. 알았죠? 자, 그러면 동경이라는 게 뭐였죠? 이 시작점에서 요 점으로 선을 그리는 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는 거겠지. 동경하고 요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둡시다. 알겠지? 그리고 O에서 P까지의 길이를 편의상 R이라고 두겠습니다. O에서 P까지의 길이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X축과 수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가 돼? R분의 이거니까 R분의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R분의 X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즉 P라는 점이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그러면 P라는 점에 대한 동경에 대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인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만약에 지금처럼 1사분면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점이 예를 들어서 2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해볼까? 점이 2사분면상으로 그러면 이루는 각은 여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2사분면도 똑같아. 무조건 사인은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3사분면에 점이 있다라고 하도 똑같아요. 3사분면이면 각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얘도 똑같아요. 무조건 우리는 원점에서 그 점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인은 무조건 R분의 Y좌표, 코사인은 R분의 X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점이 3,4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점에서 얘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되죠? 루트 9 플러스 16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자, 이거에 대한 사인 세타를 구해보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R분의 Y좌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우리가 X좌표분의 Y좌표. 자, 얘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C라고 하는 점이 어디에 있냐면 여쯤 어디인가 있을 거야. 와 3,4로. 그러면 야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 각 있죠. 우리가 중3 과정의 삼각비에서는 예각의 범위에서만 따졌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각을 넘어설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요 각에서도 또는 그 모든 각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요 방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게 그러면 2, 3면에 해당되는 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즉 우리가 사인은 R분의 Y좌표 똑같이 하면 되고 R분의 X좌표분의 Y좌표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사분면에 있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사분면에 있으면 X좌표나 Y좌표가 다 양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양수야. 알았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각이 1사분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다 양수입니다. 왜? 1사분면상의 점들은 모두 다 X좌표, Y좌표가 양수니까. 그러면 2사분면에 이것처럼 해당되는 각은 뭐만 양수? 사인. 코사인이나 탄젠트는 2사분면 각에 대해서는 음수가 돼요. 왜냐? X좌표가 음수니까. Y좌표는 양수가 되고. 자, 그러면 3, 4분면에 해당되는 각을 한번 생각해보자. 3, 4분면은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은 음수, 탄젠트만 양수예요.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 Y좌표가 음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만 양수가 되냐면 코사인만 양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되냐? 얼싸안코로 외우시면 돼요. 자, 1사분면, 각이 1사분면에 해당되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양수란 뜻이야. 2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 각이 4, 4분면 쪽에 해당되는 각은 코사인만 양수. 해가지고 우리가 외우는 순서는 얼싸안코로 외워요. 주로. 이게 지금 이 4분면에 해당됐을 때 이 삼각함수의 값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이야기가 137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4분면에 해당된다.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 알았죠? 4, 4분면에 해당된다. 각이 4, 4분면 각이다. 그러면 코사인만 양수.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각의 위치, 자, 얘가 몇 사분면 각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줬죠. 그러면 그 각을 그게 몇 사분면인지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얘가 사인만 양수구나 또는 코사인만 양수구나 또는 탄젠트만 양수구나 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공식을 지금부터 한번 보자. 중심 개념에 거기 나오는 이거 두 개이죠.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보게 될 공식입니다. 수학원 그 다음에 미적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 보자. 다시 C라는 점이 X, Y라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분 그러면 OP의 길이는 R인데 얘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서 구성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Y좌표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R분의 X좌표죠. 맞죠? 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X좌표분의 Y좌표야. 자, 지금부터 뭘 해볼 거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걸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은 R 제곱분의 Y 제곱, R 제곱분의 X의 제곱이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R 제곱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죠. 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 R 제곱하고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뭐야? 이거죠. 세타가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이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세타가 어떠한 각이든 상관없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무조건이야.
예를 들어서 사인 제곱 4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40도도 1이라는 뜻이야. 사인 제곱 27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270도도 1이라는 거야. 사인 제곱 300도 플러스 코사인 제곱 300도도 1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섹타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사인 제곱 섹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섹타는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거냐면, 자, 요 첫 번째 거식은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를 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섹타는 R분의 X죠. 자, 그 다음에 얘는 R분의 Y야. 자, 요걸 요거로 나누는 거 해보면 X분의 Y가 나올 거야. 즉, 뭐야? 탄젠트 섹타. 그래서 탄젠트는 코분의 사인. 자, 이 두 가지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사인 제곱 섹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섹타는 1. 그 다음에 탄젠트는 코분의 4. 중요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138쪽에 밑에 거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섹타가 2, 4분면 사의 각이고 코사인 섹타는 당연히 2, 4분면이었으니까 음수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사인 섹타와 탄젠트 섹타를 구하래.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섹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섹타는 1이라고요.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해볼까? 얼마가 돼? 25분의 9 더하기 사인 제곱 섹타는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섹타는 25분의 16이 될 거야. 자, 2, 4분면이야. 그러면 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얼싸 안코로 외우라고요. 그러면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여기서 당연히 사인 섹타는 뭐가 돼? 5분의 4가 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섹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하라고. 코사인이 지금 마이너스 5분의 3이고 사인은 5분의 4가 된다고. 따라서 마 3분의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 시간 조금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정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두 개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점 5와 점 P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 5, 마 10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는 3분 5P, 즉 R이라고 하는 길이를 먼저 찾으시라고요. 원점에서 P까지의 거리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25 더하기 144가 되는 거지. 즉 루트 얼마? 169니까 13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인 섹타는 뭐가 됩니까? R분의 Y 잡고, 즉 13분의 마 12가 되면 된다고 해. 그 다음에 코사인 섹타는 R분의 X 잡고, 즉 13분의 마 5가 되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섹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가 되면 된다고, 즉 5분의 12가 되면 된다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나오게 돼요. 자, 졸린 사람들 빨리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고요. 방금 게임에서 어떤 걸 풀어보시냐면은 나머지 분들은 사무부를 해결하시죠. 졸린 사람만 나왔다고. 다 돌려?
한숨에서 다 끝낼 거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낼 겁니다. 그래야 목금 이틀간 수혈을 정리해주면서 마무리가 돼요. 한 가지 말해주면요,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삼각함수는 오히려 사실 할만해요. 오히려 앞에 지수로그보다 얘가 더 할만할 수도 있어요. 방법을 한번 이해해보자. 자, 여러분들 밑에는 그냥 지금 잠깐 풀으라고 했던 거 같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보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분면이 몇 사분면 각인지 구하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얼싸 안고 자, 사인 섹터 곱하기 코사인 섹터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일단 뿔일 수도 있죠. 그죠? 그건 몇 사분면? 둘 다 뿔뿐인 건 1사분면이지. 그죠? 그 다음에 둘 다 마마로 곱해질 수도 있죠. 그건 몇 사분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음수인 건 몇 사분면 하겠습니까? 그렇죠. 3사분면.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곱이 음수래요. 그러면 뿔마일 수도 있죠. 코사인은 양수, 탄젠트는 음수. 몇 사분면? 그렇죠. 4사분면. 자, 그 다음에 뿔일 수도 있죠. 그건 몇 사분면? 코사인은 음수인데 탄젠트는 양수인 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3사분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3사분면이 되겠죠. 자, 섹타가 4사분면이면은 뭐만 양수? 뭐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러면 탄젠트가 얘가 절대값 밖으로 나오려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섹터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섹터, 그 다음에 코사인 섹터, 사인 섹터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 코사인 섹터. 밑에 거는 특별하게 해드릴 건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됐을 때 1사분면 각에 해당되는 건 뭐하고 뭐 사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사분면의 각은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으면 되겠죠. 3사분면의 각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으면 돼. 그 다음에 4사분면의 각은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지금 또 이제 뭘 해보냐? 지금 했던 요 식을 이용하는 식정리 문제를 좀 할 겁니다. 얘가 더 중요합니다.
간단히 하래. 해보자. 자, 탄젠트는 뭐 보내고? 탄젠트하고 코사인하고 사인 관계. 탄젠트는 코사인 섹타분의 사인 섹타. 그러면 탄젠트 섹타분의 1을 했네. 그럼 뭐가 되네? 사인 섹타분의 코사인 섹타가 되겠지. 역수를 한 거니까.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사인 섹타 분의 코사인 섹타만 1. 그 다음에 사인 섹타분의 뭐가 돼? 코사인 섹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섹타분의 따라서 뭐가 돼? 1. 끝. 1번은. 알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각 정리, 이거 정리하는 이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앞에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섹타가 이삼면각이니까 사인은 양수가 맞네. 그러면 이삼면각이니까 탄젠트나 음수는 코사인은 어때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풀기 위해서 사인 섹타가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섹타인 9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섹타는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섹타는 뭐가 나와? 9분의 8이 나오죠. 자, 근데 섹타가 이사분면각이니까 코사인 섹타는 뭐가 나와야 돼? 마 3분의 2 루트 2가 나와야지. 마이너스 음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섹타라고 하는 건 뭐가 나와야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 즉 코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섹타는 3분의 1 마 2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하나 해볼게요. 369 풀어보세요. 이 문제를 풀면 이 부분을 거의 유연성 부분을 기본으로.
여기서 코 간지러가지고 코를 내가 팔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러고 코가 들고 이러고 있었는데 왜?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삼각함수가 분수꼴로 나오는 것들 있지? 무조건 통분돼. 그러면 거의 풀려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통분을 한번 시켜볼 겁니다. 뭘로? 곱으로. 자, 곱으로 통분을 하면 자, 1 플러스 사인 세타에 코사인 세타 분의 자, 그럼 얘를 제곱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풀 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일단 통분을 할 겁니다. 알겠죠? 곱으로 통분한 겁니다. 식을 정리해 볼게요. 1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1, 2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이렇게 하면 1이야. 여기랑 더했으니까 2죠. 그러면 결국 현재 지금 분자는 2 더하기 2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그럼 2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를 똑같이 바꾸면 그러면 결국에 뭐가 나와? 코사인 세타분의 2 얘가 막 3이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막 3분의 2가 된다는 뜻이지. 자, 세타가 파이보다 크고 2분의 3 파이보다 작다. 몇 사분면적입니까?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현재 3, 4분면에 해당되는 각이야. 그러면 탄젠트만 양수여야 되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은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제곱해보면 9분의 4 거기에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 1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나와? 9분의 5가 나오죠. 자, 사인 세타가 음수여야 되니까 사인 세타는 마 3분의 루트 5. 자, 적으실 분들은 메모를 하실 분들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뭔가 관계식이 나오면 거의 열에 8, 9문제 이상은 통분시키면 돼요. 곱으로. 그러면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됩니다. 아예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최대한 지금 귀납적 정의까지는 아니더라 그 하고 싶은데 마지막 귀납적 정의는 솔직히 시간이 되면 하는 거고요. 그건 그렇게 막 그 뭐야 근데 이제 문제는 저까지는 무조건 해. 그 시그마 문제까지 수열의 합까지는 무조건 해. 여튼 한번 하니까 좀 다시 들을 때 괜찮군요. 나중에 이제 내년에 너희들 이제 그 수학원 정식으로 이제 공부 시작할 때는 이 한 번 이렇게 해놓은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죠. 다른 애들 처음 들었을 때 니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2주가 지금 니네들한테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덕에 시간은 정말 빨리 갈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학원 수투를 해보면요 또 편해. 너는 수업도 같이 나가요. 저희 아닌가? 저는 수원 또 하고 있어요. 동시간에. 아니 학교에서 학교는 같이 나가요. 일주일에 수원이 일단 자, 그 다음에 이걸 또 보자.
사인 섹타 플러스 코사인 섹타는 2분의 1이야. 자, 그걸 이용해서 다음 식의 값을 구해보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이 주어진 식의 양면을 제곱해 볼 거야. 자, 사인 섹타 더하기 코사인 섹타의 제곱을 똑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제곱하면 뭐가 돼? 사인 제곱 섹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섹타, 그 다음에 2의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가 현재 4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지. 그죠? 정리한 겁니다, 그냥.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네. 1이라고요. 그러면 2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는 뭐가 돼? 마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는 뭐가 돼? 마 8분의 3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볼게요. 얘도. 자,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인수분해를 해도 상관이 나고 또는 변형을 써도 상관없고 답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 전체 세제곱 거기서 10 빼주면 돼? 3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에 사인 섹타플 코사인 섹타라는 걸 해주면 되죠. 자,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2분의 1이니까 세제곱하면은 8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3이고 아까 여기는 앞에서 마 8분의 3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전히 2분의 1이죠. 그러면 8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서 16분의 9가 되니까 16분의 11이 바로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하나 해봅시다. 마찬가지로 3737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음수 어디서요? 그거가 이렇게 줄여질까? 3, 4분면박이니까
사인도 원수, 코사인도 원수예요. 삼삼묘각이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여야 돼. 자, 봐봐. 탄젠트가 뭐분의 뭐?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도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얘가 4라고 되겠지. 그죠? 그러면 통분시켜 봅시다. 공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분의, 자, 얘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는 4가 되죠. 근데 여기가 뭐하네? 1이 돼버려.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를 이 상태로 넣으면 안 되고 통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로 통분이 될 거야. 그런데 어차피 얘는 아는데 문제는 얘를 모르지. 그치? 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찾을 거야. 근데 이 자체로 바로 찾기는 힘들고요. 뭘 해볼 거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을 해보는 거야. 시작됐다.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이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 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얘가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2분의 1, 즉 2분의 3이지. 자, 근데 세타가 3, 3면의 각이니까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뭐가 돼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로 나와야 돼. 제곱 끝냈을 때. 즉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이 나올 거야. 그대로 갖다 집어넣읍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4분의 1 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따라서 y 루트 6.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이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x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풀 k는 0의 두근이 사인 섹타와 코사인 섹타입니다.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로 사인 섹타 더하기 코사인 섹타는 뭐가 돼야 되죠? 3분의 2. 그 다음에 사인 섹타, 코사인 섹타는 3분의 k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양변을 제곱해 볼까요? 그러면 사인 섹타 더하기 코사인 섹타 전체의 제곱은 4가 되죠.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자, 그러면 사인 제곱 섹타, 코사인 제곱 섹타, 그 다음에 2의 사인 섹타의 코사인 섹타가 현재 9분의 4. 근데 얘가 얼마야? 1이고
얘가 현재 얼마입니까? 3분의 K가 되니까 3분의 2K. 얘가 9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분의 2K는 막 9분의 5가 되죠. 그래서 K는 여기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는 거니까 3에 대해서 막 6분의 5. 자, 이거 정리하시고, 자, 화장실 다니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잠깐만 좀 봅시다. 저희가 너무 안 나왔어요. 혹시 지금 저거 너무 신경 쓰이나요? 아니요. 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은데? 내 목소리하고 저거 섞일 것 같은데? 난 원래 그 연주연습 이번 오늘 유독 세게 쳐요. 가끔씩은 여기서 나랑 싸운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칠판을 쓰다 보니까 벽을 살짝씩 콩콩 때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저쪽에서 또 같이 때리더라고요. 어? 여기가 지금 딱 이감이시, 피아노 딱 옆감이시니까. 소리 완전 그게 좋아. 너무 유독 치네. 자, 불편함 나가세요. 옆에 저쪽에 강의실로 옮겨줄게. 끝으로. 그게 나을까? 많이 들어가게. 네? 귀찮지 오길라니까 그냥 하는 게 낫니?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지금 피아노 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일이다. 오늘의 여섯 번째 날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수록을 계산하고 나서 뭘 했죠? 지수록을 함수를 그렸죠. 그러면 그 중단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 그냥 우리가 지수록을 함수를 하고 있을 때도 지수록을 하고 나서
함수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를 했으니까 얘도 함수로 만들어야 되죠. 그 연습을 합시다. 왜? 모든 거는 함수로 통합니다. 삼각함수도 함수를 그리면 방정식도 풀리고요. 부등식도 풀려요. 우리가 실수로 함수도 해놓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걸 생각을 해볼 거냐? 일단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하나를 그려놓겠습니다. 1인 원하나를 반지름의 길이는 1인 원이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주기함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주기함수라는 말. 자, 주기라는 건 뭐냐면 함수 그래프가 일정한 구간이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이 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뭐 0부터 뭐냐 1까지가 있으면 0부터 1이라고 하는 애가 계속 똑같이 걔가 2부터 3, 3부터 4, 4부터 5, 5부터 6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가 그대로 갔다가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한 상태를 우리가 주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경우는 주기가 1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각을 갖다 따진단 말이야. 한 바퀴를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원래 자리로 오죠. 그렇죠? 즉 우리가 360도마다 원래 형태를 다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가 돼요. 주기를 어떻게 가죠? 360도, 즉 2파이마다. 그래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요 360도를 돌아오면 원래 자리로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었어. 그리고 사인 섹타는 어떻게 했죠? R분의 Y좌표로 계산했죠.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보자. 각도가 0도였을 때 Y좌표를 볼까? 몇야? 각도가 0도였을 때 Y좌표 얼마야? 원 위에서 따지는 거야? 원 위의 점은 각도가 0도에 대해서는 0이지. 그렇지? 쭉 그 다음에 Y좌표가 증가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를 볼까? 여기는 각도가 몇 도일 때야? 즉 2분의 파일 때지. 그때 Y좌표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2분의 파이에서 Y좌표는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또 쭉 가보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순간을 봅시다. 즉 Y좌표 중심각이 몇 도일 때야? 180도 즉 파이일 때지. 그러면 파이였을 때 다시 Y좌표는 0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다가 또 쭉 얘 각도를 계속 늘려보는 거야. 그러면서 270도가 되는 순간이 있죠. 270도가 된다는 건 얘만큼 즉 2분의 3파이지. 그때 Y좌표는 얼마가 되죠? 그러면 2분의 3파이에서의 Y좌표는 마일이 되죠. 자, 이제 또 각도를 계속 늘려가보는 거야. 그래서 몇 도일 때까지? 360도일 때까지 보는 거야. 360도일 때를 보니까 즉 2파이. 그때 Y좌표 다시 뭐가 돼? 0이 되죠. 그러면 또 얘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지. 360도보다 커지고 하면. 자, 그래서 사인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그려지냐? 자, 지금부터 보시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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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외우시면 돼요. 얘가 이 지금 0부터 2파이까지 그린 이 부분이죠. 얘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로도 계속 똑같이, 이 반대로도 계속 똑같이, 얘가 계속 이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져 있는 이 구간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럼 특징을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얘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자, 함수의 최대값이 그럼 얼마나? 1. 그래서 사인은 최대값이에요. 무조건. 최소는 아까 마일이었죠. 그래서 사인 섹타는 최대는 1, 최소는 마일. 1보다 큰 값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삼각비에서는 1보다 큰 값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사인 값은.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y는 sin x가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자, 물결 모양으로 그러니까 쭉 그려집니다. 그래서 sin 함수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일. 자, 1이라는 값을 벗어나면은 절대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값들을 대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사인은 무조건 1 이하, 마일 이상의 값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주기가 있다고 해. 즉 0부터 2파이까지가 계속 또 반대로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주기가 2파이인 함수. 그러니까 2파이를 간격으로 얘가 계속 똑같은 그래프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얘는 무슨 대칭이야? 원점을 기준으로 얘를 돌렸을 때 겹쳐집니다. 그래서 얘는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얘가 sin x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자, 이거를 일단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y는 sin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최대는 1, 최소는 마일.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 그 다음에 원점 대칭 함수. 자, 그럼 이제 사인을 봤으니까 코사인도 따져봐야겠죠. 코사인은 다시 한번 말하는데 r분의 x좌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다가 좀 그리겠습니다. 자, 코사인을 그려서 때 맞춰서 꺼져주네, 얘가. 자, 처음에 0도였을 때 x좌표가 뭐가 되죠? 여기 0도에서 여기 처음에 x좌표 1이죠. 그러면 얘는 1이야. 0도였을 때. 자, 90도, 각이 계속 커져 있는 90도일 때를 보자. 90도일 때 x좌표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에서는 0이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각도가 계속 커져 나갈 거란 말이야. 계속 커져 나갈 거란 말이야. 자, 180도가 되는 순간에 x좌표는 뭐가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계속 파이가 되는 순간 x좌표는 마일. 자, 그 다음에 계속 각도가 커지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순간, 즉 270도가 되는 순간에 x좌표는 뭐가 돼? 0. 그러면 2분의 3파이였을 때 x좌표는 0. 자, 다시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즉 360도로 돌아와서요. 그때 x좌표는 얼마? 1. 여기가 2파이였을 때. 자, 그러면 그림을 쭉 연결해볼게. 여기는 현재 마일이었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코사인 x야. 자, 그럼 물론 얘가 계속 이쪽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반대로도 얘가 계속 이 형태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이야기고, 반대로도 계속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특징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가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라고 했을 때, 자, 코사인 x가 최대는 얼마? 그러니까 여기도 1을 벗어나는 값을 나오지는 못해. 1보다 큰 값이 절대 못 나와. 그래서 코사인 x는 최대는 1, 최소는 마일. 알겠죠? 절대 마일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주기는 2파이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니까 얘가 이렇게 쭉 연장을 하면 얘는 y축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사인과 코사인 x를 봤단 말이지. 이제 뭐 하나 남았어? 탄젠트 x. 얘는 사인과 코사인하고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게 돼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는 조금 다른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말을 해주려면 얘는 돌렸을 때 겹쳐져야 돼요. 똑같은 모양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 그려주면 이거 접었을 때 겹쳐지기도 해요. 이따가 이제 뒤에서 하게 될 삼각 방정식이나 부등식 때는 그걸 활용할 거야. 자, 이번에는 하나 더. y는 탄젠트 x를 봅시다.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x분의 사인 x란 말이야. 자, 우리 분모가 0이 되면 돼야 돼. 분모가 0인 즉 탄젠트는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값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자,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뭡니까? 코사인 0이 되게 하는 게 2분의 파이일 뜻이. 즉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분의 3파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물론 반대로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자, 다시 한번 말하는데 분모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존재하지 않아. 자, 여러분들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 배우죠. 유리함수라는 걸 배워요. 아직 안 한 사람들은 하게 될 거고.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쪽으로 어떻게 하고 있지? 가까워지기만 하지. 얘도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얘 그래프는 이쪽에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기만 해요. 2분의 파이는 아니야. 2분의 파이에 계속 가까워지면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응? 그 다음에 반대로도 얘는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2분의 3파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얘는 반대로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계속 반복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뭐 2파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줘. 자, 그러면 탄젠트는 지금 사인이나 코사인 x의 그래프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갖게 됐지. 자,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네. 우리 한없이 가까워지는 선을 뭐라고 불러주죠? 점근선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탄젠트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자, 점근선은 어떻게 존재하냐? 자, 2분의 파이라는 서준을 기준으로 봅시다. 제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파이씩 계속 떨어져 나가죠. 파이라는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죠. 반대로도 파이라는 간격으로 계속 떨어져 나갈 거라고. 즉, 점근선은 x야. 어떤 x냐? 2분의 파이에서 n파이만큼을 더해주는. 여기서 말하는 n이라고 하는 건 정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파이 더하든 또는 2파이를 더하든 3파이를 더하든 또는 반대로 파이를 빼든 2파이를 빼든 또 파이를 또 계속 빼나가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게 되니까 자, 점근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였단 말이야. 얘는 그럼 주기가 얼마야? 얘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야.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로 바뀝니다. 파이로 바뀌어. 왜냐하면 얘가 계속 이 형태가 계속 갈 거니까. 알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있을 거 없어? 없어. 최소값도 없어.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최소 없습니다. 최대, 최소 없습니다. 알겠죠?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점근선에 계속 가까워지면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커지든지 또는 반대로 계속 줄어들 거라서. 그래서 점근선이 최대, 최소는 없다. 그 다음에 얘도 원점 대칭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함수의 이 기본적인 형태를 머릿속에다가 다 넣어놓으셔야 돼요. sin x의 기본적인 형태. 우리가 대개 0부터 2파이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얘가 계속 반복이 될 거라서. 그 다음에 코사인도 대개 0부터 2파이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왜? 어차피 얘가 계속 반복이 될 그래프라서. 물론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기본적인 형태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하게 될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이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코사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징들, 몇 개 특징들을 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0부터 2파이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파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적으면 겹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똑같은 형태야. 돌렸을 때 겹쳐져. 알았지? 이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냐면 152까지. 한 방에 설명해 드립니다. 책에 주저리 나온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면 보려면 머리가 터질 겁니다. 머리가 터질 거라서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 포인트만 잡으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sin x 그래프 설명을 하고 하면은 이 기본적인 부분을 그린 다음에 이 성명 써주시면 돼요. 코사인 x가 어떠한 거냐 하면 0부터 2파이까지 기본적인 거 그려주신 다음에 이 특징 써주시면 돼요. 단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을 꼭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y는 그러면 a sin bx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sin 앞에 a를 곱하고 x 앞에 b를 곱해서 상합니다. 그러면 뭐 물론 마찬가지로 y는 a 코사인 bx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지금부터 얘가 a하고 b가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a가 하는 일은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영향을 줘요. 이 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a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b는 뭐에 영향을 주냐면 이 함수의 주기에 영향을 줘요. 자, 이거 잘 알아야 돼. 따라서 자, 이거나 똑같습니다. 자, 최대값은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가 돼. a가 음수일 수도 있어. 앞에 곱해지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절대값 a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 sin x가 있어. 그럼 최대값 2, 최소값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그 원래 sin x라는 그래프에서 위아래로 조금씩 늘린다는 이야기야. 위아래로. 그러니까 최대값이 최소값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x 앞에 b가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러니까 얘는 b가 곱해졌다는 건 이렇게 폭을 줄인다는 거예요. 또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의 폭을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이렇게 있는 걸 얘를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든지 또는 반대로 늘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단 자, 이건 외우셔야 돼요. 자, a sin bx 또는 a sin a 코사인 bx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다시 이 sin 앞에 곱해진 이 숫자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b라는 개수가 이 sin 함수나 코사인 함수의 주기에 영향을 준다. 자, 그러면 이런 거 y는 a 탄젠트 bx. 자, 탄젠트 함수가 어차피 최대 최소가 없죠. 그죠? 그러면 a라는 애를 곱해봐야 최대 최소 없다고. 무슨 말인지 됐지? 그러면 요 놈의 주기만 보자.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면 된다. 알겠죠? 최대 최소는 어차피 없습니다. 그러면 탄젠트는 아까 점근선이 있었죠. 점근선이라는 게 뭐였어? x 앞에 곱해져 있는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지. 그러면 여기도 이 bx 때문에 점근선만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bx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 bx 자리가 요 점근선마다 된다는 뜻이야. 그럼 b로 나눠서 x는 b분의 1에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해주시면 끝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x자리가 bx로 있어. 그러니까 이 b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만족할 때마다 얘가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x로 찾아야 되니까 b로 나눠만 주면은 그게 곧 점근선이 된다는 이야기.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보자. y는 하나만 더 추가해서 a sin bx를 c 더하기 t가 있어. 그지? 그러면 c하고 t가 하는 평행이동이야. 얘는 아무 좌우 평행이동밖에 영향을 안 주고 얘는 이 최대값에다가 플러스 t 하면 되고 이 최소값에다가 플러스 t 해주면 돼요. 여기 뒤에 플러스 t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a 탄젠트 bx라는 게 있으면 앞에 a라는 게 곱해지는 게 원래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는 거였잖아. 근데 탄젠트는 어차피 없잖아. 없는 거에다가 a라는 걸 곱해봐야 있겠어 없겠어? 없다고. 근데 다시 한번 말하는데 주기가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였어요. 이거 외우시고. 자, 그러니까 이 bx 자리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를 만족할 때마다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탄젠트 x는 x가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였잖아.
즉 그 x 자리에 bx가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b를 바꿨으면 그냥 bx. 그래서 되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삼각함수를 물어볼까요?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뒤에서 하게 될 최대 최소와 방부등식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최대 최소와 방부등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부등식을 해결하게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이게 지금 기본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땜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고 최대 최소 주기만 찾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만 하십시오. 알겠죠? 자, 397번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는 그냥 생략하겠다고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만 찾겠다고요. 이 시간에는. 자, 첫 번째 거를 보면 최대값 얼마? 최대값 얼마? 앞에 2가 곱해져 있지. 그래서 최대는 2, 최소는 2.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자체는 주기는 2파이. 알겠지? 자, 두 번째 것도 볼까? 최대값은 얼마? 3분의 1 뒤에 빼기 2가 되면 된다고 해. 그래서 마 3분의 5가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 3분의 1마 2가 되면 돼서 마 3분의 7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진 숫자가 따로 없죠? 그래서 얘는 주기는 2. 자, 세 번째 걸 볼게요. 탄젠트 함수입니다.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주기만. 자, x 앞에 계수가 3이죠? 그래서 3분의 8 끝. 밑에 것도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아까 내가 사인 함수에 대칭성 있다고 했어요. 대칭성 있다고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거는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인 함수든 코사인 함수든 대칭성이 있어요. 자,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2파이까지, 여기 2파이까지.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쫙 그어. 그러면 교점이 여기와 여기 생기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얘네 둘의 한가운데는 무조건 얘입니다. 이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렸어. 그러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 생기죠.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가 생겨서 여기서처럼.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가 2분의 파이다.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좀 한번 써봤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 한가운데가 얘가 되겠죠. 근데 주기가 아까 2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5파이 되죠. 그래서 이 감마하고 델타를 더한 것의 반절이 2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코사인에서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에서도 그래프를 좀 보면,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릴 겁니다. 자, x축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러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럼 얘네 둘의 한 가운데는 무조건 파이다. 얘하고 얘는 한 가운데는 무조건 파이다. 알겠지?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서 생기죠. 얘네 둘의 교점의 한 가운데도 무조건 파이다. 이거는 이제 좀 기본적인 팁으로 좀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의 한 가운데가 2분의 파이라고. 즉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니까 파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 가운데는 얘에서 2파이만큼 간 거니까 2분의 5파이가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여기 감마라고 하고 얘를 이거 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얘가 2분의 5파이라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얘는 5파이가 된다고. 그래서 더하니까 답은 6파이. understand? 좀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이해하기 조금 힘들 거고요. 지금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풀 때도 종종 써먹습니다. 403 한번 풀어볼래요?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얘는 그대로 여기서 3만큼 올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요 길이나 요 길이는 어차피 똑같아.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 어차피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어때? 그대로 갖다 올리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된다고요. 가로는 3분의 파이, 높이는 3, 즉 파이.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멀어. 몇 쪽이나 나갔어? 얼마 안 나갔네. 엄청 많이 나간 거야 거의. 아직 30페이지가 안 나갔네. 자, 최대값이 4고 그 다음에 f의 6분의 1은 2분의 5를 만족하고 있을 때, 자, 상수 AB에 대하여 A와 B의 값을 구하시고 그러네. 자, 최대값이 4라고 나와 있네요. A가 어차피 양수죠. 그럼 이 경우에 최대값은 뭡니까? A 더하기 B. 얘가 지금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4를 만족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f의 6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지? 특수각의 삼각비 사인 6분의 파이 얼마죠? 6분의 파이는 몇 도입니까? 30도죠. 네.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외워야 돼. 특수각의 삼각비 30도, 45도, 60도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2분의 1 A 더하기 B가 2분의 5를 만족하네요. 자, 위에서 아래를 빼보자. 빼면 2분의 1 A는 2분의 3. 따라서 A는 3, B는 1. 뭐 1도 어려울 거 없고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자. 자, 408번을 보면요. 자, y는 a sin b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 b, c 값을 구하래.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A라고 하는 값 자체가 하는 일이 뭐였어? 최대값,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최대 얼마? 따라서 A는 그렇지 않게 2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주기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은 위치까지 오는 걸 보는 거야. 즉 무슨 이야기냐? 자, 똑같은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봐볼까? 얘가 또 이쪽으로 또 오잖아요. 똑같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얼마야? 파이지. 즉 우리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하는 애가 파이가 돼야 돼. 근데 b가 어차피 양수죠. 그래서 어떻게 돼? b는 2가 나올 거야.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c를 찾아야 돼. 자, c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여러분들이 임의로 점 하나를 대입시키시면 돼요. 점 아무거나. 어떤 거 대입시켜볼까? 3분의 파이, 0을 넣어볼까? 3분의 파이, 0을 넣어보자. 그러면 0은 a가 2고 그 다음에 b가 2x만 c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사인의 2x만 c가 0이 돼야겠죠? 아, 잠깐만. x에다가도 그걸 넣어야겠죠? 미안.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파이를 넣네. 그러면 3분의 2파이만 c가 곧 0이죠. 자, 사인 몇이 0이야? 사인 0이 0이었지 아까. 그러니까 3분의 2파이만 c가 0. 따라서 c는 3분의 2파이. 자, 하나만 해봅시다. 밑에 411번을 한번 해보세요. 아, 412. 11. 자, 최대값이 얼마야 지금 현재? 최대가 그래프상에서 이 최소는
그러면 a 뿔 b가 최대값 2가 되면 a가 양수니까. 그럼 최소값은 마 a 뿔 b가 되는데 얘가 얼마? 마 3이야. 그러면 연립해볼까? 빼면 2a는 2개에 의해서 a는 3, b는 마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컴마 몇입니까? 10 컴마 마 4죠. 집어넣을까? 그러면 마 4는 a가 3,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의 시마 1의 b가 마 1이죠. 그지? 그러면 자, 3 코사인 2분의 파 시마 1이 곧 넘어가면은 마 3이지. 그러면 얘가 현재 마 1이라는 뜻이죠. 맞지? 자, 코사인 몇이 마일? 코사인 몇이 마일? 코사인 몇이 마일? 코사인 파이가 마일. 즉 2분의 파이의 시마 1이 파이가 된다고 해. 그래서 시마 1은 2에 의해서 C는 2. 자, 절대값은 넘어갈 겁니다. 지금 필요 없으니까요. 그거는. 이걸 내가 지금 하나를 더 설명해주고 니네들한테 외워오라고 해야 돼서 이거를 좀 빨리 좀 설명을 해드리고 끝낼 거야. 영어 설명하는 것까지 할 거야. 이거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대들이 외워오셔야 돼요. 이거 꼭 외워야 돼. 암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사인 120도 구할 못 구했었지. 이제부터는 얘를 이용해서 구할 거거든. C는 3? 아? 아, C3이네. 미안해. 아, 미안해요. 미안. sorry. 자. 일단은요, 이거를 외우는 것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EM 파이를 플러스 시키는 거는 어차피 360도를 계속 돌리는 거니까 그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EM 파이는 1번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됩니다. EM 파이를 플러스 시킨다는 건 어찌됐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건 뭐 무시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인 3분의 7파이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2파이를 빼. 그러면 얘는 사인 3분의 파이하고 똑같아서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특수각의 삼각형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보면, 자, 우리가 P라는 점의 잡도가 x, y라고 한다고 하면, 자, 각이 여기서 세타입니다. 세타. 자, 그러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잡도,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잡도,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죠. 맞지? 맞지? 자, 마 x라는 걸 해볼게. 각이 마 x라는 건 지금부터 요 각을 마 x, 그 다음에 얘는 ab로 해야겠네요. ab, r분의 b, 여기 a, 그 다음에 a분의 b. 자, 마 x라는 걸 한번 해보자. 마 x라고 하는 건 얘가 x면 마 x라는 건 x축 대칭을 한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가 마 x죠.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컴마죠? 자, 얘를 x축 대칭을 해보자. 그럼 이쪽의 점의 좌표는 a, 마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사인 마 x라는 건 뭐야? 아까 말했듯이 r분의 이때는 y 좌표가 뭐야? 마비지. 그지? 근데 r분의 b가 아까 뭐였어요? 사인 세타니까 얘는 마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마 x를 봅시다. 그러면 얘는 r분의 그냥 x 좌표 그대로 갖다 넣으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마 x라는 게 있어요. 마 a분의 b, 즉 마 탄젠트 세타. 첫 번째 거 증명됐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러면은 걔는 마 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여러분들이 각이 이제 예각이 아닌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삼각비를 계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파이라고 하는 것만큼을 더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x야. 이만큼이 강해. 그럼 파이는 180도만큼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큼이 파이 플러스 x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상태지? 원점 대칭을 하는 상태지. 자, 원점 대칭을 하는 방법이 뭐지? 둘 다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사인에 파이뿔 x라는 걸 볼게요. 사인은 아까 말했듯이 어차피 R의 원점부터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R분의 Y 좌표죠. 근데 R분의 B가 이거였으니까 마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에 파이뿔 x라는 게 있으면 얘도 R분의 x 좌표. 자, 그러면 R분의 A가 코사인이니까 마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에 파이뿔 x라고 하는 건 x좌표분의 y좌표 즉 a분의 b야. 그래서 뭐가 돼요? 탄젠트 그냥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증명을 할 건데 일단 증명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일단은 나머지 증명은 선생님이 이제 시간 날 때 틈틈이 해드릴 거고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출발하는 것이 x축인지 y축인지 봅시다. 자, 파이라고 하는 건 x축이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은 2분의 파이는 y축이죠. 자, y축에서 출발하는 거는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뀝니다.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뀝니다. 여기서 파이 플러스 x에서 여기 파이가 분 2분의 파이가 없어진다는 조건 하에 푸는 거야. 계산할 때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 아까 말했듯이 y축에서 출발하는 건 바뀌는데 파이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몇 사분면 각이죠?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몇 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 쪽이지. 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죠?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만들어져요. 사인 2분의 파 플러스 x가 얘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는 1사분면이지. 그리고 y축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다 1사분면은 플러스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축을 기준으로 출발할 때는 지금 내가 이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얘가 지금 외워져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x축을 기준으로 출발할 때는 있죠. 사인은 사인을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사인 x로,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도 코사인 x로, 탄젠트 파이 플러스 x도 탄젠트 x인데 파이 플러스 x는 3사분면 쪽이죠. 뭐만 양수요? 탄젠트만 양수죠. 그래서 얘가 탄젠트만 양수가 붙어요. 나머지는 마가 돼요. 자, 파이 마이너스 x는 x축을 기준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파이 마 x는 사인 x, 사인 파이 마이너스 x도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예요. 근데 파이 마이너스 x는 2사분면 쪽이죠. 2사분면 쪽에서는 뭐만 양수? 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가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자, 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x,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2,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 자, 이거를 외워야 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1번 360회를 플러스 시키는 건 큰 의미 없어요. 하지만 여기 2, 3, 4는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일반각의 성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내가 아까 외우는 방법이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그냥.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런 식으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대들의 위 선배들도 다 이건 외우고 넘어가잖아. 수요일까지 삼각함수를 하고 목금은 수요를 하면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이런 거 한번 볼까? 사인 6분의 10파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2파이보다 일단 크죠? 2파이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2파이를 먼저 빼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얘를 2파이를 빼면 사인 6분의 7파이하고 똑같죠. 그럼 얘는 사인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사인 그러면 파이 플러스 x는 뭐가 돼서 마사인 x가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죠? 속수각은 외우셔야 됩니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꼭 볼까? 코사인에 3분의 5파이라는 걸 한번 볼까?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될까? 3분의 5파이는 코사인 3분의 5파이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좋을까요? 파이에서 3분의 1. 그렇게 해볼까? 알았어. 코사인에 2파이가 3분의 파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파이가 아까 무시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코사인 마 3분의 파이하고 똑같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하고 똑같다고.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자, 또 생각해볼게요. 탄젠트에 마이너스 4분의 17파이라는 게 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탄젠트 마 x는 마 탄젠트 4분의 17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2파이보다 훨씬 크잖아. 그럼 2파이를 빼면 얼마야? 4분의 9파이지. 근데 그럼 4분의 9파이도 여전히 2파이보다 크죠. 그러면 또 한 번 2파이를 또 빼. 그럼 얼마야? 4분의 파이지. 즉 탄젠트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4분의 파이하고 똑같아. 즉 마이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얘를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 막론하고 그냥 외워보세요. 이거 안 외우면 뒤에 가서 조금 힘들 것들이 조금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그래서 요거 1번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750도, 870도, 480도 이런 것들도 방금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750도야. 그럼 360도가 몇 번 들어있어? 두 번. 그러면 그 360도 두 번을 빼줘. 그럼 뭐가 똑같아? 사인 30도하고 똑같다고. 얘도 360도가 몇 번 들어가 있어? 그러면 720을 빼면은 코사인 몇이야? 150도지. 그 다음에 얘도 탄젠트 360을 빼면 120도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 360을 빼면은 240도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사인 30도는 우리가 알아. 코사인 30도는 이렇게 생각해볼까? 코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30도로 볼까요? 그럼 아까 코사인 파이마 x는 뭐하고 똑같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x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하고 똑같다고. 자, 탄젠트 120도는 이렇게 해도 돼요. 탄젠트 90도 더하기 30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탄젠트의 2분의 파 플러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1하고 똑같다고요.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코사인 240도도 코사인의 180도 더하기 60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x는 마이너스 코사인 얘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끝.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이거까지만 외워오시는 것까지만 해드리고요. 앞쪽에 연습 문제 하나 해서 여러분들 그냥 밑에 여기 지금 진도 나가고 밑에 문제만 풀어도 돼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공식 외우는 것까지 오늘 숙제.